오늘 이런 그 모두의 해방을 위한 생각 나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걷는 물살이님과 돌고래님께 감사드리고요. 한 1시간 정도 제가 먼저 이야기를 나누면 그다음에 우리 모인 분들과 함께 어떻게 모두의 해방을 위해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생각을 편하게 그렇지만 열심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키즘은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무정부주의라는 번역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갖고 있는 알맹이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측면이 있는데, 아나키즘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국가주의, 자본주의, 가부장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런 그 가장 억압적인 체제를 벗어나려는 몸부림이다. 그것을 거부하고 없애 나가려는 운동이다. 여기서 이제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움직인다라는 점에서 운동이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 간다라는 점에서도 운동이기도 하죠. 성별이건 나이건 뭐 인종이건 지역이건 뭐 여러 가지 여부에 따라서 계속 갈라치기를 하고 우리들을 분열시키고 위계 질서로 우리들을 나누고, 그래서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어떤 혜택을 보는 그런 체제를 거부하는 흐름과 끊임없는 움직임이 아나키즘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을 반대한다라는 측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무엇을 주장하는가라고 보면 뭐 박홍규 교수라는 분이 이제 삼자주의라고 해석을 했었어요. 삼자는 자연, 자유, 자치. 되게 폭넓은데 어쨌든 아나키즘의 다양한 경향들을 이렇게 한번 아울러서 설명을 했던 이런 시도라고 볼 수 있고요. 아나키즘의 특성을 좀 더 살펴본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억압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머리, 네, 머리를 끊임없이 제거해 나간다는 의미로 민머리주의라고 예전에 한번 불러봤던 적이 있는데, 굳이 번역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나키즘이다. 또 지금 현재 더 나아가서는 굳이 아나키즘이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을 해야 되느냐. 지금 이제 조금 전까지 설명했고 또 앞으로도 설명할 다양한 사회 운동의 흐름은 사실 많은 부분들이 아나키즘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주의를 배격하고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 평등을 추구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계속해서 억압들을 없애 나간다는 점에서 아나키즘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런 그 어떤 사상적 흐름과 사회 운동의 경향을 아나키즘이라고 불러야 되느냐? 뭐 부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나키즘이 갖고 있는 특성을 이해를 해본다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든 간에 위계 질서를 거부하고 자율과 평등을 추구한다라는 점에서 전 세계 수많은 사회 운동에서는 아나키즘적인 특성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게 어떤 그 고정된 이론의 체계, 그러니까 어떤 뭐 경전 같은 게 있어서 이걸 다 덮하고 나면 뭔가 아나키즘의 이론을 모두 다 이해하고 어떤 뛰어난 아나키스트가 된다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것은 하나의 움직임이고 하나의 운동이고 끊임없는 어떤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 경향이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19세기의 아나키즘과 20세기의 아나키즘, 그리고 지금 현재 21세기의 아나키즘이 조금씩 다른 어떤 형태를 띠고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무엇이 가장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무엇이 가장 수많은 존재들을 억압하는 것들인가, 그리고 그것을 뭐 해체하고 그것을 없애 나가고 우리가 자유롭고 해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그것에 대한 답으로서 나타나는 것들이 어떤 움직임으로서의 아나키즘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계 질서가 문제죠. 네. 누구나 다 경험이 다르고 누구나 다 책임이 다르고 누구나 다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어떤 권력을 갖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서열 정리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그 반문을 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위계 질서를 인정을 하는 순간 불평등과 서열은 정당화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효과적이다라는 이름으로 위계 질서를 인정하는 순간 여러 가지 국적과 법제도에 의한 차별, 인종에 의한 차별, 민족과
성에 의한 차별 모든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아주 그 뭐랄까요 넘어서기 힘든 이런 억압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차별의 문제는 개인사의 편견을 뛰어넘는 어떤 체제 자체의 문제다. 시스템적인 문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중 권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 사회 안에 대항적인 대항 기관을 구축하는 것이다. 디폴트 값으로서 존재하는 현 권력 체제가 있고요. 이것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억압과 또 그 어떤 복종을 요구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구조적인 차별을 만들어내는 체제이고요. 자본주의도 있고 국가도 있고 뭐 민족 가부장제, 위계질서, 동물착취, 육식 이 모든 것들이 짬뽕이 되어서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살고 있는 권력 체제를 이루고 있고요. 이것에 반대하는 지금까지 어떤 아나키스트들의 특징은 그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권력 체제 안에서 혹은 이것과는 완전히 무관한 그 바깥에서 혹은 안과 바깥을 넘나들면서 새로운 혹은 그 자체로 대안이 되는 혹은 기존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키워나가는 이런 활동을 펴왔거든요. 현 체제에 포함되거나 포섭되는 것이 우리들의 운명일 수밖에 없는데 국가, 가부장제, 자본주의 완전히 그 강력한 자기장 모든 이들을 안으로 끊임없이 포섭시키는 거죠. 우리가 그 현 체제로부터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치지 않으면 우리들은 끊임없이 체제 내로 포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본주의 엄청나게 일상적인 광고를 통해서 우리들을 끊임없이 소비자로 호출해냅니다. 우리들 끊임없이 물건을 사는 존재로 전락시키죠.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나도 그것에 일조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체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냐. 끊임없는 몸부림과 함께 어떤 그 대안적인 체제를 만들어내고 그 대안적인 체제가 이끄는 자기장에 우리 온몸을 던질 필요가 있겠죠. 아나키스트들이 100명이 있다면 100개의 아나키즘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19세기와 20세기의 아나키즘이 주로 인간들 간의 어떤 위계 질서와 인간들 사이에서의 권력 관계에만 집중을 해왔지 인간들이 하나의 전체적인 집단으로서 비인간 존재들에게 끼쳐온 똑같은 형태의 억압, 똑같은 형태의 차별, 똑같은 형태의 착취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온 것이 아니냐. 새로운 차별에, 새로운 억압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많은 아나키스트들이 그런 반성에 의해서 비건을 지향을 하게 되고, 핑크 돌핀스 활동이 2011년에 시작이 되었을 때, 저도 이것은 되게 중요한 어떤 사회 운동이겠구나라는 것을 감지를 하고, 제가 그 기존에 해왔던 사회 운동 역시 너무나 인간 중심적이었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됐고요. 아나키즘에 기반한 혹은 뭐 하핑크 돌핀스의 활동에 조금 더 열심히 참여를 하게 됩니다. 하핑크 돌핀스 활동을 보면 이중 권력론이 아주 잘 드러나게 됩니다. 뭐냐면 수족관과 야생박류를 대비시키는 거죠. 완전히 전혀 다른 질서. 수족관은 기존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사회 체제를 상징하고요. 야생박류는 거기서 벗어난 즉 어떤 해방된 존재를 상징을 하는 거죠. 수족관에 감금되어서 위계 질서에서 그 어떤 감독자, 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대가리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아버지가 될 수도 있겠죠. 가부장제에서는 그런 존재들의 명령과 권위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래야만 삶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다시 원래의 본능, 원래의 자유, 원래 누렸던 자신의 욕망을 그대로 다시 펼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 완전히 대비되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면서 기존 질서 자기장에 계속 끌려 들어가는 이들을 계속 견인해 내는 이런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핑크 돌핀스는 그 현 체제에 계속해서 억압
될 수밖에 없는 많은 존재들에게 바깥으로 나갈 것을 계속 주장을 해 오고 있는 거죠. 돌고래를 통해서이지만 사실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저희의 주장은 넓고 깊고 동시에 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핑크 돌핀스는 이 상을 향한 추구를 위해서 보다 더 이제 동물 해방 운동이라거나 아나키즘이라거나 페미니즘이라거나 이런 다양한 어떤 전복적 사회 운동이 갖고 있는 에너지, 이런 것들을 받아 안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런 육식주의에 반대하는 비거니즘이라거나 종차별 철폐 운동이라거나 비건 페미니즘 같은 새로운 흐름과 조우하고 연대하며 우리 모두의 해방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바꿔 나가는 운동에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런 게 저는 아나키즘이고 하핑크 돌핀스가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희라고 하고요. 그레이버나 뭐 이런 아나키스트 인류학자들이 내가 바라는 이상향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상향에 살고 있는 것처럼 사는 그런 정치 운동의 방식, 그러니까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상태 이상향, 내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방식의 쟁투를 이제 예시적 정치라고 한다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아까 이제 이중권력 말씀하셨지만 어떤 다른 또 그러니까 새로운 대안, 그러니까 새롭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대안을, 그러니까 어떤 제도나 정권이나 뭔가 이렇게 힘을 가짐으로써 쟁취함으로써 얻을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 그럼 이들이 가장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예시적 정치로서의 운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동물권 운동에서도 그건 굉장히 좀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데이빗 그레이버, 정말 멋진 분입니다. 저도 만나서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봤고, 그 분이 하는 이야기들이 되게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시적 정치라는 이야기를 지금 김도희 선생님께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딱 떠오르는 말이 뭐였냐면, 엠마 골드만이 했던 지금 내가 춤출 수 없다면 그것은 내 혁명이 아니다. 이것은 예시적 정치와도 맥이 다 있는 것이고요. 또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해방, 지금 현재 내가 원하는 어떤 뭐 자유, 뭐 이런 것은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올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누려야 하는 것, 지금 현재 내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 그 아나키즘이 말하는 이중 권력론 역시 예시적 정치에서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원하는 추구하는 또 다른 새로운 질서의 세상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지금 현재 나와 관련이 없이 언젠가 올 미래가 아니라 이미 와 있는 거죠. 나는 이미 그 현실을 내 삶 속에서 구현해 나가고 있는 거죠. 끊임없는 유혹과 끊임없는 뭐 억압이 나를 계속해서 이런 그 구렁텅이로 끌고 내려가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끌려 내려가지 않고 저항을 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자체가 아나키즘이 말하는 어떤 투쟁이 아닐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예시적 정치에서 말하는 것과 되게 유사하다. 데이빗 그레이버가 이야기했다면 뭐 100% 아나키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곰곰님 직접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질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기 아나키스트 수만큼 많은 아나키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하핑돌도 하나의 아나키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이 하핑돌이
자체가 이제 대안체제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 혼자 막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생각하기를 어려워서 잘 이해를 못했는데 다른 분들 얘기를 혼자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 하나의 체제로서 하핑돌이 어쨌거나 이렇게 멀리 지향하는 바를 보고 걸어갈 때 중간중간 과정마다 그 연대하는 그 하나의 의제들 있잖아요. 그것들 자체가 또 하나의 대안 체제가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해산하나요? 라고 물어봤던 건 그 의제 하나가 이제 뭔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그것이 해산되고 또 다른 의제와 다른 연대와 함께 가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혼자서 해보다가 네, 하핑돌은 아주 원대한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중간 뭐 목표에 이른다 그래서 해산하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뭐 모이고 흩어지고 이걸 반복하는 게 이제 그 아나키적인 어떤 운동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 어떤 뭐 원하는 것을 뭐 예를 들면 모든 그 한국에 있는 돌고래 수족관들이 다 없어졌다. 그러면 일단 1기 하핑돌의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큰 목표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린 끊임없이 네, 이 억압적인 현실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또 해체해 나가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갈 거냐는 여전히 우리 앞에 과제로 놓여 있을 거기 때문에 글쎄요, 뭐 하핑크 돌핀스라는 조직이 영원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모이고 흩어지고 또 새로운 그 지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만들어 나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강정에 살면 살수록 강정의 일도 그 단일한 어떤 사건이어서 우리가 그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되지 않겠다라고 이제 느끼고 그래서 체제를 바꾸려는 노력이 되게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감각,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바꾸려는 노력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자꾸 느끼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되게 바뀌어야 되는구나라고 계속 느끼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 핑크 돌피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처음에는 6년 전에 굉장히 낯설었던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너무 동의하게 되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90년대 말에도 그랬고 환경운동, 뭐 평화운동 똑같고 뭐 이제는 뭐 동물, 뭐 생존권 문제까지 이제 폭넓게 가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결코 뭐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일도 아니고 다음 세대에서 끝나는 일도 아니고 계속 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뭐든지 봤을 때 소통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나는 뭐 돌고래를 해방시키겠다. 뭐 너네 아쿠아리움 가서 뭐 보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의 의견을 그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강압적으로 내세우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나이 먹으면서 좀 더 조심스러워지고 내 의견을 밝히는데 조금 주저하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그 뭐 아나키스트들의 그냥 약간 뭔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자괴감이나 무슨 회의 이런 거의 일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어차피 되풀이되는 일인데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나가면 그게 나 자신한테 떳떳해지면 이제 무슨 이런 뭐라 그래야 되지? 이런 체제 이런 거에도 내가 뭔가 떳떳하게 저항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운동의 교차점이랄까? 이제 저도 이제 여기 뭐 해군기지 반대 운동이라든가 뭐 이주 인권 활동이라든가 이렇게 하다 뭔가 확 교차점에 착동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그런 교차점에 만나는 순간 저한테 되게 소통이 되었었던 그런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을 되게 기억에 남아서 그래서 그 소통의 그 말에 마음에 와닿아서 이 말을 이어서 좀 하고 싶은 마음 되게 컸어요. 뭐 동물 해방이라든가 이제 각자 자기의 자리에 되게 활동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뭔가 교차점에 대해서 뭔가 좀
예를 들어서 이제 하핑, 돌핀즈, 도굴의 해방 운동 뭐 하고 있다고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운동의 교차점에 어떤 만나는 시도이라든가 그런 생각이나 그런 경험 갖고 있는지. 저도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평화 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평화 운동만 하고 환경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환경 운동만 하고 동물권 또 단체들은 또 그 활동만 해요. 결국에는 우리가 너의 해방이 나의 해방이고 우리 모두의 해방이다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는 방향들, 지향하는 어떤 가치들은 같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그게 별도로 뭔가 교차점을 찾을 수 없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활동가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2011년에 수족관 앞에서 비인간 존재들을 함부로 오락거리로 소비하지 말자, 그들의 서식처로 돌려보내자 그 운동을 했고 또 방정마을이라는 곳에서 이제 해군 기지가 지어지는 것에 반대하는 운동을 했어요. 근데 하핑크 돌핀스에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운동을 했을 때 도대체 너네들은 정체성이 뭐야?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왜 너네는 돌고래를 해방한다고 하면서 왜 군사주의에 반대하고 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함께 내고 왜 그런 거야? 너네는 뭐야?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기존에 우리가 운동을 진행할 때 너무 그런 자기들의 정체성이랄까 운동의 내용들을 제한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따져보면 너무 몰랐기 때문에 그런 서로 간에 공통된 지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나와는 관계없는 운동, 되게 나와는 다른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그래서 서로 이제 해방을 추구하는 사회 운동이라면 보다 더 자기 분야, 자기 어떤 경계 뭐 이런 것들을 더 넘나들면서 서로 또 활발하게 교류를 해야 되는 수밖에 없겠다. 더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를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뭐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슬픈 장면을 보면은 눈물이 나온다거나, 어떤 우리가 무서움을 느낄 때도 어떤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이 나에게 두려움을 준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겁을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고,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을 사상이나 철학적으로 그런 거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그런 서로의 감각을 좀 더 예민하게 한다면 좀 그 교차성을 갖고 하는 것도 더, 그러니까 진짜 체제에서 벗어난 그런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어린이라고 하고 약간 사실 어떤 교차성이라는 단어가 약간 전제하고 있는 바탕이 어떤 상호 독립적인 두 가지의 문제를 전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이슨 무어라는 어떤 생태 역사학자는 지금 일어나는 어떤 여러 위기들이 사실은 여러 위기들이 아니고 사실 한 가지 위기다. 사실 이건 어떤 이원론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서 되게 우리가 이론론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통합해서 인식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런 주장에 되게 동의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문제가 결국에는 총체적인 어떤 하나의 큰 문제라면은 결국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운동의 방향들도 가는 길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큰 길로 수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다들 너무 사랑 넘치는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우리가 미련 없이 안녕할까요? 훌륭한 마무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생각 나눔도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